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모델 3 기록적 판매량. 영국 내 전기차 비중 11.6%로 상승. 테슬라가 지난해 영국에서 기록적인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일렉트렉이 보도했다. 자동차 제조업자협회는 12월과 2021년 판매량 수치를 종합해 발표했는데 배터리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6.6%에서 11.6%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영국에서는 최초로 휘발유 차량 시장 점유율이 50% 아래로 하락했다. 테슬라는 영국의 새로운 이정표에 가장 큰 기여를 했으며 모델 3는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전기차였다. 2021년 테슬라 모델 3는 34,783대가 인도되어 휘발유 차량까지 합친 차량 중 2위가 되었다. 유럽에서는 테슬라가 모델 Y 납품을 시작하면서 몇몇 소규모 시장에서도 신기록을 달성했다. 하지만 영국은 아직 우측 핸들 방식의 전기 SUV를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장점을 확보할 수는 없었다. 영국과 같은 주요 자동차 시장이 10% 이상의 배터리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달성한 것은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특히 테슬라의 모델 Y와 같은 새로운 전기차 모델이 출시될 경우 올해 영국에서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버핏, 애플 주식 덕분에 6년간 앉아서 148조 원 벌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의 서웨이 회장이 지난 6년간 애플 투자로 1200억 달러가 넘는 평가 차익을 거뒀다고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버핏의 투자사 버크셔는 애플 지분을 사들이는데 360억 달러가 들었지만 그동안 지분 매각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가액이 1600억 달러에 이른다. 6년 사이 1240억 달러 평가 차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이 기간 버핏은 애플로부터 연평균 7억 7,500만 달러를 배당으로 받는 등 막대한 배당 수익도 챙겼다. 버크셔는 2016년 애플 지분 1.1%를 6억 7,470만 달러에 사들인 것을 시작으로 이후 계속 지분을 확대해 2018년 중반 5.4%까지 늘렸다. 이후 버크셔가 애플 주식 일부를 내다 팔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애플 지분 가운데 버크셔가 소유한 지분의 비중은 점점 높아졌다. 2018년 2억 5,530만 329주로 버크셔의 애플 지분 보유가 절정을 찍을 당시 시장에서 유통되는 애플 전체 지분 가운데 버크셔가 보유한 비중은 5.4%였고 2019년 버크셔는 애플 주식 보유 규모를 2억 5,086만 6,566주로 줄였다. 하지만 애플 전체 지분에서 버크셔 보유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5.7%로 늘었다. 애플이 계속해서 자사주를 매입해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여나간 덕에 버크셔가 애플 지분을 매각했음에도 지분 비중이 더 높아진 것이다. 버크셔는 2018년 이후 애플 지분을 조금씩 내다 팔기 시작했고 2020년에는 애플 지분 매각으로 110억 달러를 벌어들이기도 했다. CNBC에 따르면 기술주에 통 관심이 없던 버핏을 애플 투자로 이끈 이들은 바로 현재 버크셔 투자를 이끄는 두 주역인 토드 콤스와 테드 웨슬러다. 이들은 버핏을 설득해 그가 애플을 비롯한 기술주에 투자하도록 했다. 이제 버크셔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버핏은 버크셔 산하보험회사 가이코, 철도회사 벌링턴 노던 산타페에 이어 애플을 버크셔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사업이라고 말하곤 한다. 인사이더스코어닷컴 추산에 따르면 버크셔 전체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의 40% 이상이 애플 지분이다. 버크셔는 상장 지수 펀드 등을 제외하면 애플 최대 주주가 됐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리비안, 아마존 스텔란티스 거래 이후 주가 지속 하락. 미국 증시의 제2의 테슬라로 일컬어지며 두 달여 전 상장한 전기자동차 업체 리비안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리비안의 주가는 2.98% 하락한 87.33달러에 마감했다. 이날 리비안의 주가는 상장가 이하인 75.14달러까지 급락해 공모가인 78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월가에서는 주가 하락 이유를 스텔란티스의 아마존 전기 트럭 납품 계약으로 본다. 아마존은 리비안의 주요 고객인데 큰 경쟁사인 스텔란티스에게 밥그릇을 뺏기지 않겠냐는 우려로 시장이 반응했다는 것이다. 현지에서는 다른 분석도 나온다. 미국 CNBC 방송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수익 전망이 확실치 않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자금 회전이 일어나고 있다며
전기차 주식은 미래 수익성이 불확실한 기업군으로 금리가 오를수록 위험 부담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FOMC에서 공격적 금리 인상안을 밝힌 현재 전기차 등 수익이 확실치 않은 주식의 경우 위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존은 일부 투자자들 우려에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2030년까지 10만 대의 리비안 차량을 계약한 점은 변함이 없다며 아마존의 사업 규모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커 많은 브랜드로부터 차량을 구매할 것이라 설명했다. 루시드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11월 서학개미배 불린 종목 루시드, 로블록스 부상. 서학개미들의 미국 투자 수익금은 11월에만 3조 원대를 기록했다. 특히 11월에는 루시드, 로블록스 등 상장 1년 미만 종목들의 급성장이 수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인포맥스 취재진이 한국예탁결제원 API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서학개미들의 올해 11월 한 달간 미국 주식 투자 수익금은 3조 5,914억 원이었다. 올해 1에서 11월 누적 수익금은 19조 4,193억 원이었다. 이 중 11월 한 달간 수익금 기여율이 큰 종목은 테슬라, 엔비디아, 루시드, 애플, 로블록스 순이었다.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등 서학개미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들은 11월에도 큰 수익을 안겨줬다. 비교적 최근에 나스닥에 합류한 루시드, 로블록스는 11월 주가가 껑충 뛰면서 순위권의 모습을 드러냈다. 전기차 생산 업체인 루시드는 지난 7월 기업 인수 목적 회사 합병을 통해 나스닥에 우회 상장했다. 상장한 지 지금까지 채 반년이 되지 않았다. 루시드의 고급형 세단 라인인 에어는 배터리 1개로 450마일을 달릴 수 있어 기대를 모으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품을 내놓기 시작한 것은 올해 3분기부터였다. 다만 루시드는 지난 11월 세계 자동차 업계의 가장 영예로운 상 중 하나인 2022년 자동차 트렌드를 수상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 같은 호재로 인해 루시드 주가는 10월 말 36.99달러에서 11월 중순 55달러대까지 뛰어올랐다. 11월에는 3분기 실적 발표도 있었다. 다만 제품 생산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된 매출액은 루시드의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블록스는 마인크래프트와 유사하게 게임 이용자가 직접 가상세계와 미니게임을 만들어 다른 유저들에게 공급하는 구조다. 다른 유저들은 일정한 가상화폐를 지불해 미니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유저들은 자발적으로 수많은 미니게임을 만들어 쏟아내고 있으며 이것이 게임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로블록스는 11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수익금이 지난해 동기보다 2배 이상 급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메타버스 열풍도 지속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 덕에 로블록스 주가는 10월 말 84.02달러에서 시작해 11월 중 한때 134.72달러까지 치솟았다. 다만 로블록스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는 너무 급하게 많이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후에는 다소 조정을 받고 있다. 니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흔들리는 왕좌. 비아디, 전기차 3인방에 밀리나. 중국 토종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6년 동안 지켜온 왕좌가 흔들리고 있다. 후발주자인 니오 샤오펑 신흥 전기차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다. 중국 정보통신 매체 36헌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비아디가 지난해 한 해 중국 전기차 업체 가운데 매출 1위를 기록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지만 샤오펑 자동차, 니오와 리오토 신흥 전기차 기업 공세가 워낙 거세 따라잡히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도했다. 중국 전기차 신흥 기업 3인방의 실적은 비아디보다 한참 못 미치지만 브랜드 영향력, 평판 디자인 부분에서는 비아디를 훨씬 앞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들 기업은 1, 2선 도시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고 중국에서 이른바 비바 고급차 운전자들에게도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중국 시장 조사기관 아이리서치가 중고급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전기차 스타트업 3인방이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비아디는 6위에 그쳤다. 이들은 전기차를 구매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디자인과 내구성이라고 꼽았다. 그만큼 디자인이 전기차를 선택하는데 크게 좌우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비아디의 경우 그간 디자인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미진한 평가를 받아왔다.
비아디의 품질과 기술력이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 디자인을 고려하면 구매가 꺼려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에 왕천푸 비아디 창업자가 2017년을 브랜드 고급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디자인을 혁신적으로 변모시켜 소비자들의 확실한 눈도장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 디올, 페라리, 메르세데스벤츠 등 저명한 해외 디자이너를 영입해 디자인 경쟁력을 향상시킨 것. 그럼에도 다른 신흥기업과 비교해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36호는 리오토원을 예로 들며 리오토의 리오토원은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해 고급스러운 실내의 디자인, 진보된 유저 인터페이스가 적용해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독차지했지만 비아디는 소비자들의 취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디자인뿐만 아니다. 제품만큼이나 마케팅과 이미지가 중요한 시대에서 전기차의 네이밍이 매우 중요하지만 비아디가 간과하고 있다고 36호는 전했다. 네이밍이 훗날 비아디의 인지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일반 자동차 기업들은 등급을 식별하기 위해 숫자를 사용하지만 비아디는 이와 달리 친, 한, 탕, 숭, 위안으로 구분한다. 또 자동차와 전혀 무관한 돌핀 시리즈도 있다. 이런 네이밍 방식은 독특하지만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훗날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비아디가 왕좌를 유지하고 싶으면 기술력, 품질이 아닌 핵심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고 36호가 지적했다. 지난해 판매량이 60만 대를 육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기업보다 더 일찍 시장에 입성해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한 덕택이라며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전기차 3인방에 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아디는 지난해 한 해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31.6% 급증한 59만 3,745대로 집계됐다. 이는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액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3인방에서는 샤오펑이 가장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샤오펑의 지난해 총인도량이 9만 8,155대로 전년 동기 대비 263% 폭증했다. 이어 니오와 리오토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9.1%, 177.4% 증가한 9만 1,429대, 9만 491대로 그 뒤를 이었다.